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8 애달픈 서러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달픈 서러움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0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8 애달픈 서러움. 알은 그새 벌써 주사기를 잡을 소독하고 주사를 놓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알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한다. 눈은 흰 눈송이같이 맑으나 자세히 쳐다보면 맑고 흰 것이 오히려 푸르러 있어 그 푸르름은 영혼을 약속하는 푸른 하늘 빛깔에 사상의 슬픔을 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히도노가린의 주사는 끝났다. 알과 나는 뒷마당에 나란히 화단으로 아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갔다. 참 오래간만에 발로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발이 땅 위에 닿는 감각은 정말로 이상하다. 또 걸음걸이가 익숙지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않아 휘둥휘둥 내 생전에 언제 한 번 걸어본 기억도 없는 것 같이 갓난아기의 첫걸음걸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간만에 걸어본다는 기쁨과 땅 위에 밟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는 여태 감각지도 못해본 감격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다. 더욱이 몇 발자국이 되지는 않지만 알과 지나간 날처럼 걸어본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이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활하여지는 희망적인 환희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다. 엽록소가 풍기는 싱싱한 화단에는 에기조틱하고 조화로운 구라지오라스 칸나를 비롯하여 동양적이며 미녀 같은 봉선화, 백일홍 등의 꽃, 이 태양이 갖는 가지가지 빛깔의 비밀을 담고서 색채 과잉의 향연에 눈이 부시다. 나는 꽃을 보고 도대체 꽃은 누구의 사염으로 이렇게도 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색색이 빛깔로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 속에 무슨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나는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이 꽃을 쳐다보고 무한한 로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사랑의 환영과 추억을 시면의 시로 붙여 감흥한 까닭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여 꽃을 보고 님을 불러보고 그 향기를 맡아보면서 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여 본다. 그 까닭으로 한 송이 꽃은 눈물 같은 영혼이며 또한 사랑하는 님에게 꽃을 꺾어준다는 것은 바로 애끓는 서러운 사염이며 그칠 줄 모르는 정념의 소나타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마음을 꽃에 붙여 울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나의 꽃말은 꽃과 더불어 죽어지는 것이 아니며 꽃과 더불어 영원히 꿈이 아름다워지는 무지개가 아닌가 한다. 꽃을 보고 맹세하는 사람은 꽃과 더불어 잊을 수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것이다. 화단에는 꽃이 랩소디같이 호화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그 핀 꽃을 쳐다본다. 지금도 알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까닭으로
꽃은 피는 것이 아닌가? 또 저렇게 붉게 피는 것은 내 심장을 닮은 것이 아닐까? 나는 날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당신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까닭으로 꽃은 저렇게 곱게 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였다. 이윽고 있다가 나는 봉선화 꽃을 한 송이 꺾어서 아내에게 주었다. 나의 눈물 같은 영혼을 그에게 꽃을 빌어서 바쳤다. 그것은 못 견디게 애달픈 서름이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모와 사랑의 몸부림이었다. 감정과 이성이 교착하는 이 화단가에 메랑꼬리는 피어있는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럽기만 하다라고 챕터 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고개를 갸우뚱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그새 벌써 주사기를 잡을 소독하고 주사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알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한다. 눈은 흰 눈송이 같이 맑으나 자세히 쳐다보면 맑고 흰 것이 오히려 푸르러 있어 그 푸름은 영혼을 약속하는 푸른 하늘빛깔의 사생의 슬픔을 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히도노가린의 주사는 끝났다 라고 챕터 48을 열고 있는데요. 앞선 챕터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옹달샘이 번쩍 뜨이듯 짠 하고 나타난 알이 들어서자마자 히도노가린 주사를 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그녀의 눈을 보니 마치 뽀얀 눈처럼 막다 못해 흰자위가 푸른 하늘의 청아한 빛처럼 푸르더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보이는 게 없는 것이 사랑이라지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주사는 끝이 나는가 봅니다. 여기서 잡을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소독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히도노가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한센병 주사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과 나는 뒷마당에 나란히 화단으로 아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갔다. 참 오래간만에 발로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발이 땅 위에 닿는 감각은 정말로 이상하다. 또 걸음걸이가 익숙치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않아 휘둥휘둥 내 생전에 언제 한 번 걸어본 기억도 없는 것 같이 갓난아기의 첫걸음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늘 골방에 갇혀 주변의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살았기에 오늘은 알의 주사를 맞고 나서 부축을 받으며 뒷뜰을 걸었던가 봅니다. 하운의 집은 함흥신의 중앙통에 위치하고 있는 보기 드문 기와집으로서 우란의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온 몸뚱아리는 물론 발도 헝겊조가리로 둘둘 감았을 테니 걷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그 모습이 마치 돌진한 아기의 걸음걸이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여기서 뒷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채 뒤에 마련한 마당이나 뜰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를 심기 위하여 흙을 약간 높게 쌓아 만든 꽃밭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드랑이를 끼거나 붙잡아서 다른 사람이 걷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휘둥휘둥이라 했는데 방언으로서 뒤뚱뒤뚱이 맞는 표현일 듯하며 묵직한 물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듯이
이리저리 자꾸 기울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의 비표준어로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간만에 걸어본다는 기쁨과 땅 위를 밟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다는 여태 감각지도 못해본 감격의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다. 더욱이 몇 발자국이 되지는 않지만 알과 지나간 날처럼 걸어본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이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활하여지는 희망적인 환희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고 또 그 옛날 일본 유학 시절 알과 함께 걷던 동경교회의 무사시노 거리를 걷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나 봅니다. 또 이렇게 걷다 보니 나도 다시 완치되어 옛날의 꿈 많던 하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샘솟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것이 곧 사랑의 힘이니 대단한 에너지라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여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 되겠고요. 감각지도라고 했는데 감각지도는 신체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림조차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환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력소가 풍기는 싱싱한 화단에는 에기조틱하고 호화로운 구라디오라스, 칸나를 비롯하여 동양적이며 미녀 같은 봉소나 백일홍 등의 꽃, 이 태양이 갖는 가지가지 빛깔의 비밀을 담고서 색채 과잉의 향연에 눈이 부시다. 나는 꽃을 보고 도대체 꽃은 누구의 사염으로 이렇게 더 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색색이 빛깔로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 속에 무슨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나는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의 집안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대로 지지의 집안이었으니 눈을 감아도 그림이 그려지는 정도로 하겠죠. 그러니 정원인들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었을까요? 구라디오라스라는 애국꽃이 있고 또 칸나 같은 고급꽃이 심겨 있다고 하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토종인 봉선화라든지 백일홍 같은 꽃들이 색색으로 갖가지 모습으로 피어서 뽐내기를 하니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기서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녹색 식물의 잎 속에 들어있는 녹색의 화합물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에기조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구라디오라스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이고 영어로는 글라디올러스라고 하는데 남아프리카 원산의 여러 해 사리풀로 글라디올러스 속 식물의 총칭이다 하겠습니다. 구근류의 대표적인 작물로 붓꽃과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나라고 하는 것은 홍초과 홍초 속에 속하는 여러 해 사리풀로서 홍초 속은 홍초과의 단일 속으로 약 500여 종의 식물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비늘줄기성 식물인 칸나는 서인도 제도와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자생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요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전해지는 노래를 뜻한다 하겠고, 봉선화라고 하는 것은 봉선화 하면 어릴 적 여자애들의 손톱 물들기가 떠오른다 하겠습니다. 분홍색, 붉은색, 흰색의 꽃 모양이 아름다워 화단용으로 훌륭하지만 용도가 참 다양한 식물이라 하겠습니다.
꽃말은 꼬투리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씨앗들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듯 하다 하겠습니다.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은 멕시코 원산으로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는 한해살이 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이 139만 2,000km인 빛을 내는 기체구이며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2억 년 주기로 은하계를 공전한다 하는데 태양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 원천으로서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가 빛을 발할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표면에 나타나는 특유의 빛이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상태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사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사에 불꽃염을 써서 불꽃처럼 생각이 많은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윤회자에서 해자가 잘못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꽃을 쳐다보고 무한한 로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사랑의 환영과 추억을 심현의 시로 붙여 감흥한 까닭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여 꽃을 보고 님을 불러보고 그 향기를 맡아보면서 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참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과 추억을 마음의 울림을 통해 시로 토해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꽃을 보고 임을 만난 듯 불러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뿌렸던 향수를 떠올리며 또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느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로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왜곡으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하는 것이겠고, 심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에 악기줄 현을 써서 마음을 울리는 느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깊이 느끼어 일어나는 흥취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닭으로 한 송이 꽃은 눈물 같은 영혼이며 또한 사랑하는 님에게 꽃을 꺾어준다는 것은 바로 애끓는 서러운 사염이며 그칠 줄 모르는 정념의 소나타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마음을 꽃에 붙여 울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나의 꽃말은 꽃과 더불어 죽어지는 것이 아니며 꽃과 더불어 영원히 꿈이 아름다워지는 무지개가 아닌가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지금 꽃의 의미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뿐 아니라 눈물 같은 영혼이며 그러한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꺾어준다는 것은 애끓는 서러움의 불꽃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며 그칠 줄 모르는 불같이 일어나는 욕정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흔히 꽃말에 자신의 뜻을 담아 꽃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이 일어나는 욕정을 뜻한다 하겠고요. 소나타라고 하는 것은 소나타라는 말은 13세기에 처음 쓰였으며 이후 널리 쓰였는데 17세기에 소규모 악기군을 위한 곡만을 뜻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소나타는 대조적 빠르기를 가진 몇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한두 개의 독주 악기에 대하여 비올라, 다감바와 같은 베이스 악기, 건반 악기가 화성을 이루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꽃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화사라고 하는데 꽃의 특질에 따라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원형으로 나타나는 7색깔의 띠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보고 맹세하는 사람은 꽃과 더불어 잊을 수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것이다. 화단에는 꽃이 랩소디같이 호화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그 핀 꽃을 쳐다본다. 지금도 알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까닭으로 꽃은 피는 것이 아닌가. 또 저렇게 붉게 피는 것은 내 심장을 닮은 것이 아닐까. 나는 알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당신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까닭으로 꽃은 저렇게 곱게 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였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온이 뒤뜰의 화단을 보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꽃을 보고 맹세하는 사람은 꽃과 더불어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르마음을 붙들어 매네요. 그리고 더하여 확실하게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살가운 멘트를 날립니다. 알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까닭으로 꽃이 피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저렇게 붉게 피는 것은 내 심장을 닮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꽃은 곱게 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서의 변화된 말로서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소디라고 하는 것은 즉흥성을 중시한 악곡의 한 형식으로서 서사적, 영웅적, 민족적인 색채를 지니는 환상곡풍의 기악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계통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있다가 나는 봉소나 꽃을 한 송이 꺾어서 알에게 주었다. 나의 눈물 같은 영혼을 그에게 꽃을 빌어서 바쳤다. 그것은 못 견디게 애달픈 서러움이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모와 사랑의 몸부림이었다. 감정과 이성이 교착하는 이 화단가의 메랑꼬리는 피어있는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럽기만 하다라고 챕터 48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꽃을 꺾어 알에게 봉선화를 바쳤습니다. 이 꽃을 주기 위해 앞에서 주저리 꽃에 대한 의미를 늘어 놓았던가 봅니다. 봉선화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그 꽃말이 중요한 하온의 마음이겠지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입니다. 아마도 높아심에 알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장래 촉망되는 성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온갖 질시와 천대의 대상인 문둥이에게 너무나 잘 대해주니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던진 하온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애달푼이라고 했는데 애달푼은 형용사 애달프다의 활용형으로서 애가 닳도록 쓰리고 아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럽게 느끼지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안타까운이라 했는데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교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조금도 변동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은 우울 또는 비관주의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1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9 흘러간 추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랑새 제8집이 사진과 같이 12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